여기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상속을 살펴볼 건데요. 음, 상속은 여러분들이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세계에서의 상속과 매우 유사한 특징이 있습니다. 상속은 실세계에서 상속과 매우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상속입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속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배웠던 클래스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인터페이스. 클래스에서도 이루어지고 인터페이스에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인터페이스는 아직 안 배우셨고요. 뒤에 이제 설명됩니다. 그래서 일단 상속은 클래스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인터페이스에서도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일단 상속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일단 두 개의 클래스가 필요합니다. 두 개의 클래스. 자, 하나는 부모 클래스, 하나는 자식 클래스.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식한테 남겨준다,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속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속에 관련해서는 이제 중요한 개념이 오버로딩이라는 개념과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는 오버라이딩에 대한 부분들을 다룹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의 상속에서는 오버라이딩에 대한 부분들을 다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버라이딩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상속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제 그 다형성, 폴리모피즘에 대한 내용도 아마 배우게 될 예정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 부분을 새로운 주제로 넘어왔는데, 자, 상속을 왜 사용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일단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상속을 하게 되면 장점이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지금 A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새롭게 B라는 클래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A 클래스와 많은 부분들 B 클래스에서 사용하더라는 거죠. A 클래스하고 B 클래스가 거의 비슷해. 그러면 A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B 클래스한테 전달해 줍니다. 자, 여기서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 A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때 필요한 기능이 사실은 꽤 많아요. 이렇게 A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까지 하면 꽤 많은데 이 부분을 내가 작성하지 않고, 즉 다시 말해서 A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복사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 이렇게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재사용성, 자, 재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reuse라고 하는데요. 재사용성이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된다? 자, 심플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즉 다시 말해서 재사용성과 간결성이 좋아진다,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상속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속은 모듈,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듈의 재사용성과 코드의 간결성을 제공한다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상속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상속되어진 클래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속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일반적이고 개념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슈퍼 클래스를 정의하고, 자, 슈퍼 클래스. 또 다른 말로는 부모 클래스라고 합니다. 하고 이 슈퍼 클래스로부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상속받은 서브 클래스를 만들게 됩니다. 서브 클래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상속 클래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서브 클래스는 자,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수정 또는 확장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수정 또는 확장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서브 클래스는 기능이 다시 재정의 됩니다. 자, redefine. 자, 기능이 재정의 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브 클래스에서 재정의해서 특히나 어떤 것을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작성해서 사용할 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overriding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overriding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overloading과 매우 혼란스러워서 여러분들이 약간은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overloading과 overriding은 정확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재사용이라고 하는 개념은 overriding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과 같이 그럼 실제 왜 상속이라는 것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클래스가 지금 3개가 있어요. 자, 이 동물의 왕국이에요. 자, 처음에 이글, 독수리가 있고요. 타이거 있고 골드피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뭔지를 아세요? 자, 이글, 독수리죠. 타이거, 그렇죠? 호랑입니다. 골드피쉬 아마도 이게 물고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공통점들을 잠깐 살펴보면 이들의 공통점은 뭐죠? 다들 눈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주둥이, 입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동물의 입은 이제 두둥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통적인 것들이 있으면 이 공통적인 것들을 이렇게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에다가 이렇게 모아놓자는 거예요. 모아놓고 자 필드 같은 경우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필드 같은 경우면 3개의 클래스에서 공통적인 필드는 눈과 주둥이니까 이렇게 모아놓고 애니멀에다가 놓고 자 그 다음에 메소드 보면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글도 먹겠죠. 그 다음에 타이거도 먹고 그 다음에 골드피쉬도 먹습니다. 자, 뭐 잘 아시겠지만 이글도 자고요. 잠자기를 하고 그 다음에 타이거도 잠자기를 하고 자, 골드피쉬도 잠자기를 합니다. 그러면 메소드 중에서 공통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얘를 다 어디다 갖다 놔? 애니멀이라고 하는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는 지금 보시면 3개의 클래스로부터 공통적인 것을 모아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거냐면 이글, 타이거, 골드피쉬가 애니멀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상속을 받아요. 자, 그러면 자, 이글은 지금 보면 애니멀이 가지고 있는 눈하고 주둥이 말고 뭘 또 가지고 있죠? 날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날개 가지고 있고요. 타이거는 애니멀이 가지고 있는 눈, 주둥이 말고 다리를 가지고 있죠. 이글은 다리가 아니라 이제 날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자, 그리고 골드피쉬 같은 경우에는 눈도 있고 주둥이도 있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표시했던 이 각각은 어떤 거죠? 각각의 클래스만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메소드 중에서도 자, 이글은 날다. 자, 타이거는 달리다. 그 다음에 골드피쉬는 헤엄치다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기했던 메소드, 날다, 달리다, 헤엄치다는 어디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글에는 날다, 타이거는 달리다, 골드피쉬는 헤엄치다라고 하는 것만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뭐죠? 이렇게 기존에서 지금 중복돼서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그 클래스를 상속을 통해서 이렇게 분리해 놓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시 한번. 자, 일단
지금 상속을 하기 전에는 어때요? 지금 필드에 보면 각각 필드들이 지금 중복해서 유지하고 있죠. 중복해서 필드도 가지고 있고, 자, 중복해서 메소드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 문제가 되나? 자,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때 문제가 될까요? 바로 자, 일부의 내용을 수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부의 내용을 수정하게 된다면 자, 모든 내용들을 자, 모든 클래스에서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 관리가 어렵죠. 관리가 쉽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되는 코드 또는 중복되는 필드들을 자, 각각의 클래스에서 갖지 말고 어떻게 하자? 자, 한 곳에다가 통합해서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고 여기서는 뭘로 만들었어요?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만들고 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동물 클래스 이글, 타이거, 골드피쉬에서 상속해서 사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프로그램의 코드가 단순해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자, 관리가 용이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리가 용이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속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 있는 이글, 타이거, 골드피쉬는 다 어떤 거예요? 자,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뭐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물려받았죠.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상속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래스가 하나가 아니라 일단 두 개의 클래스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상속을 통해서 어떤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자,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필드와 메소드가 있다면 자,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자, 필드를 전체를 다 자, 전달받게 되고요. 그대로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내가 이걸 수정해서 쓰지 않는 한은 그대로 사용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모 클래스가 제공해 주고 있는 메소드를 내가 필요에 따라서는 변경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새로운 멤버도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식 클래스는 여기 있는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보다 속성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더 많은 동작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필드 그리고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능이 더 풍성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부모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 자, 슈퍼 클래스, 또 다른 말로는 베이스 클래스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부모 클래스라고 하고요. 자, 부모 클래스라고도 하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슈퍼 클래스라고도 하고, 베이스 클래스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이 조금 교재들마다 좀 다르게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살펴보라는 거죠. 같은 목적의 용어들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자식 클래스를 또 다른 말로는 서브 클래스라고 하고요. 자, 서브 클래스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derived class. 자, 파생 클래스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extended class. 라고도 부릅니다. 용어들이 뭐 같은 용어들이 같은 자식 클래스를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클래스에 대한 상속을 설명하기 전에 일단 상속에서 사용되는 클래스인 부모 클래스와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를 설명드렸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메소드, 그 다음에 필드를 다 전달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상속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자식 클래스는 필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 클래스의 필드까지 포함해서 좀 두 개가 있는 거고요. 메소드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까지 포함해서 두 개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클래스의 상속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두 개의 클래스,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가 상속 관계에 있다라고 할 때는 보통 이것을 is-a 관계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is-a 관계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이거 한번 해자.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tiger is an animal. 자, 이 문장 맞나요? 틀리나요? 타이거는 애니멀이다. 자,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자, 이 문장이 옳다라고 하면 뭐예요? 자, 이 문장은 뭐예요? 타이거이면 애니멀이다. 그러면 이거는 옳은 문장입니다. 이거 옳은 문장인데 여기서 is 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이게 언이라고 한 것은 이게 애니멀이니까 제가 이제 언을 썼는데 이렇게 지금 타이거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그다음에 애니멀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렇게 타이거라고 하는 클래스는 타이거라고 하는 것이 애니멀이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성립되면 이 클래스 타이거는 애니멀과 이지어 관계에 있다. 즉 상속 관계에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타이거하고 애니멀이 있을 때 얘를 뭐예요? 얘는 자식 클래스. 자, 애니멀은 뭐겠어요? 부모 클래스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is-a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이 문장이 올바른 문장이 되면 그를 상속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원은 도형이다 라고 하면 원은 도형이다 그러면 원이라고 하는 클래스와 도형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을 때 얘는 상속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과는 과일이다. 뭐 또 한번 해볼까요? 자, apple is a fruit이다. fruit. 자, 그러면 얘는 뭐야? 얘도 무슨 관계다? 자, 애플과 fruit은 뭐야? 얘는 사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과일이다 그러면, 자, 얘도 무슨 관계예요? 이지어 관계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상속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텐덤은 바이크이다. 텐덤은 두 명이서 타는 자전거가 있는데 이 자전거를 우리는 이러한 자전거를 이제 텐덤이라고 합니다. 텐덤이라고 해요. 자, 텐덤이라는 종류의 자전거가 있어요. 2인승 자전거예요. 그러면 얘도 바이크 맞죠? 자전거 맞습니다. 자, 이런 경우처럼 문장을 봐서 두 개의 어떤 클래스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자, 자동차는 엔진이 있다. 이건 뭐죠? 이건 뭐죠? 자동차가 엔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이건 상속 관계가 아니라 이건 소유 관계입니다. 그래서 얘는 has의 관계라고 합니다. has. 자, 이럴 경우에는 상속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has다 그러면 엔진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다음에 카가 있으면 카 안에는 뭐예요? 엔진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뭐예요? 이렇게 가지고 있죠. 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 해서 관계다라고 합니다. 해서 관계. 얘는 상속이 아닙니다. 자, 이럴 경우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얘를 뭐예요? 얘는 자동차는 엔진을 하나의 필드로 가지고 있는 거지. 필드로 가지고 있는 거지. 얘가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의 모든 것을 다 필드나 또는 그 속성을 필드나 메소드를 다 부모로부터 받는 관계는 아니죠. 즉 다시 말해서 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엔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타이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타이어도 있고요. 그래서 뭐 타이어도 있다 그러면 자, 얘들은 자동차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들을 가지고 있는 해서 관계이지 무슨 관계가 아니라
이서 관계가 아니다, 상속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래스가 좀 많아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스가 여러 개의 클래스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될 경우 이즈어냐 또는 이즈어냐 해서 관계냐에 따라서 이걸 상속으로 만들지 또는 하나의 클래스를 어떤 특정한 클래스의 필드로 둘지에 대한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